관련된 주제를 여러분이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선교 현장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죠.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사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과 관련돼 있더라도 현재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선교나 아니면 시사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선교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논문 주제로 선정해서 논문을 발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겠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한 내가 꼭 연구해 보고 싶은 주제. 그래서 우리가 처음 논문을 쓰고자 이제 계획을 잡고 주제를 선정하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꼭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이 없으면 이제 끝까지 밀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논문 한두 편 보고서는 이거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평소에 아니면 사역을 하면서 이거는 꼭 내가 깊이 있게 연구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 하면 그 주제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논문을 쓸 때는 효율성을 생각해야 돼요. 효율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시간, 그리고 한정된 물질, 그리고 나의 어떤 수준, 실력, 그리고 내가 연구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모을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게 무한정으로 나에게 있다면, 정말 나에게 시간이 너무 많고 뭐 돈도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나도 학식적으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내가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껏 선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선교 사역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돌보고 여러 가지 많은 제한된, 한정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논문을 쓴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 논문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나에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주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어떤 나의 수준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논문의 주제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논문을 완성을 위해서 주제는 너무 넓어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이 제한적인, 조금 좁고 또 구체적으로 논문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분명한 방향성이 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와이드하고 브로드하게 해버리면 사실 그런 주제는 모호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박사 논문 보통 200페이지에서 250페이지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많으면 많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떤 주제를 이렇게 좁혀서 구체적으로 해야만이 그 분량 안에서 내가 원하는 논문, 좋은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샘플로 이제 주제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캄보디아의 기독교 복음화를 연구한다, 이렇게 정했을 때 부제로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2000년에서 2021년, 약 20년 동안, 그리고 지역을 선정해서 푸놈펜 지역, 그리고 또한 OM 선교사를 통해서 영향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구체적이고 더 방향성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용이한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책을 주문하려면 한국에서 보내주던가 무슨 아마존을 통해서 주문할래도 많이 비용도 들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정보 수집하는데 어떤 주제에 어떤 자료조차도 많지 않다 그러면 연구 주제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내가 선정했는데 그 주제의 키워드를 RISS나 이런 서치하는 온라인에서 그 논문 주제에 관련된 논문이 한 50개 이상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정보 수집이 용이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논문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주제가 가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필요 그리고 관심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그 주제에 대해서 논문이 10개 이상은 된 그런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수월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논문을 내가 아무리 좋은 주제라고 내가 생각을 해도 그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정말 자료가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내 얘기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만이 내 논문을 그런 학문적인 이론을 빌어서 내 논문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문이라는 것이 내 얘기만 다 쓰는 게 아니고 기존의 여러 학자들이 쌓아 올린 어떤 그 담에 내가 나의 아이디어의 벽돌 한 장을 올려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내가 완전히 그 80, 90%는 나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정말 좋은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주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던 주제들이 좋은 주제가 그만큼 내가 정보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주제를 선정해야 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주제를 선택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대상을 선정하는 겁니다. 대상. 그러니까 내가 연구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논문을 쓰는데 과연 이 논문의 대상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특정 그룹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여성이다. 아니면 남성이다. 혹은 뭐 선교사, 목회자, 혹은 장애인, 아니면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현지인이라든가 이런 특정 그룹의 대상을 먼저 고려를 해서 주제를 선정하면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특정 지역, 농촌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혹은 내가 사역하고 있는 뭐 일본에서 내가 사역한다 그러면 일본 전체보다도 내 사역하고 있는 지역, 도시의 이름 혹은 태국도 역시 어떤 도시 이름, 내가 러시아면 어떤 지역 이름 이렇게 특정 지역을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특정 교회,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꼭 연구해 보고 싶은 연구 대상, 이게 무엇인가? 이거를 고려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있는 어린이, 아니면 뭐 특정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분당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포커스를 연구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탁 집어주면 우리가 그 교회 아니면 그 대상에 연구하고 비슷한 대상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논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와이드하게 브로드하게 그냥 전체를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을 좁혀라. 이것이 주제를 잡는 데 있어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교적인 방법론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대상을 선정했다면 내가 그 연구의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가, 그것은 특정 어떤 선교적 이론으로 연구 대상을 조명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그것을 해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선교적인 어떤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내가 관심 있는 선교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연구의 대상을 그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어떤 개념으로 그 대상을 조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 전도 전략이라는 것, 아니면 치유 상담, 혹은 선교사 훈련, 아니면 교회 성장 방안, 그러니까 어떤 지역, 어떤 교회, 아니면 어떤 지역의 교회 성장 방안 연구, 아니면 뭐 가정교회를 어떤 주제로 잡아서 그 대상을 연구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개인,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분석하는 것, 혹은 선교사 어떤 위기 관리, 아니면 리더십, 아니면 어떤 지역의 교회 개척, 부흥 전략, 혹은 은사 개발, 이런 다양한 선교적인 주제들, 이론들, 이런 것들, 나에게 관심이 있는 분야, 혹은 내가 이런 부분으로 어떤 대상을 조금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러면 저런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것을 캐치해서 잡아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지역을 조명하고 연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면 연구 주제를 잡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잡히게 되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론적으로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또 방향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주제들 속에서 나에게 꼭 공부하고 싶은, 연구하고 싶은 주제들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가지 필터로 구체화하라.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필터라는 것은 뭐를 걸러주는 거예요. 역할을 하잖아요. 커피도 필터가 있어서 이제 커피를 내릴 때나 아니면 정수기도 필터가 있어서 걸러주는 역할인데, 이거는 이제 주제를 좁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을 키워드 검색을 할 때 논문의 제목들을 보면서 세 가지 필터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꼭 세 가지 이상의 필터로 어떤 나의 주제를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앞서 말했던 연구 대상, 필터 첫 번째는 연구 대상. 뭐 어려운 말로 종속 변수라고 하는데 영향을 받는 변수가 이제 종속 변수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직장인이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을 받는 거
과 그 사람의 소비 패턴을 만약에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월급을 얼마만큼 받느냐와 이 변수와 또 그 사람의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두 가지 변수가 있을 때 이제 어떤 게 종속 변수냐라고 하면은 바로 영향을 받는 것, 소비 패턴이죠. 소비 패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버냐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수라고 말해요. 보통 연구할 때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것, 그다음에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것. 어쨌든 첫 번째 필터는 연구의 대상, 내가 연구하는 대상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한 가지 필터로 잡고, 두 번째는 연구적 선교적인 주제. 아까 말했던 뭐 선교적 교회라든가 교회 부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선교사 탈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주제들을 하나의 또 변수로 해서 필터 두 번째 필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더 그 영향을 주는 중간에 매개 변수로서 다른 영향을 어떻게 관계 속에서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뭐 중간에 매개 변수로 한다면 아까 예를 들면 남자냐 여자냐 뭐 연령대 뭐 이런 것들이 매개 변수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연구 대상과 선교적 주제를 잡고 선교적 변수는 뭔가 다른 필터, 선교적인 다른 주제일 수도 있고 연구 대상을 한정하는 어떤 변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정하는 논문의 주제 속에 이렇게 세 가지의 연구 필터가 있게 되면 그 연구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좁혀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가 어떤 방향성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논문을 키워드 검색하잖아요.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논문의 제목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논문의 제목 속에 세 가지 필터들이 있는가, 그래서 논문이 구체화됐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른 논문들을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이 그거를 정리해다 보면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논문의 주제가 떠오르게 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주제가 선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 선정하는 것은 사실은 보통 이제 코스웍이 끝나고 논문 학기가 시작되면 한 달 정도는 고민을 해야 돼요. 논문 주제를 선정하는 거.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미리 고민하면서 이제 그 선행 연구를 고찰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제를 잡는 것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고민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논문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한번 정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